자, 오늘 수업에서는요,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이게 0이면은 호모지니어스한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0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가 붙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답이 어떻게 되느냐는 지난 시간에 어, 안 했죠. 안 한 것 같아요. 이 문제 안 푼 것 같아요. 다시 풀게요. 뭐 간단하게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푸느냐? 요 세컨 오더 미방이 있으니까요. 특성 방정식을 세워서 일단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을 먼저 구할 겁니다. 여기로부터 람다를 구하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나오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호모지니어스라고 해서 h를 붙인 겁니다.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 넣어서 쓰면 마이너스 x승 c2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x승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답은 아닙니다. 뒤에 2의 x승이 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플러스 x예요. 플러스 x.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를 호모지니어스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한 다음에 좌변에 대입을 하면 우변의 엑스포넨셜의 플러스 x승이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미분해서 나간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얘도 어떻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럼 결국 이 YH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 얘만 가지고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변의 이 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 주어진 이 문제의 솔루션은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도 있겠지만 하나 더 파티큘러한 솔루션이 존재하겠구나. 이걸 이제 게스를 하는 거죠. 추측을 해보면 그 파티큘러한 특별한 해를 하나 생각해 보면 뭐 우변에 엑스포넨셜 x승이 있으니까 얘도 뭐 상수 곱하기 엑스포넨셜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해가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럼 얘 1호부터 yp 한번 미분한 거 그대로고 뭐 한번 또 더 미분해도 그대로겠죠. 이거를 yp 프라임 2 프라임 그냥 이 세 덩어리를 잡아서 여기다 다시 넣어도 이꼴 엑스포넨셜 x가 나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니까요.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2 프라임이니까 c 엑스포넨셜 x고 더하기 3에다가 한 번 미분한 거 c 엑스포넨셜 x 2에다가 한 번 그냥 넣고 이게 엑스포넨셜 x가 될 겁니다. 엑스포넨셜 x 이게 쭉 다 지우고 나면 c 3c 2c니까 6c는 1 따라서 c는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c가 6분의 1이 되니까 위에 있는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요.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과 파티큘러한 솔루션의 합으로 해서 c1 마이너스 x승, c2 마이너스 2x승 더하기 6분의 1 엑스포넨셜 x승이 들어가야 이렇게 된 것이 진짜로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이 미방의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요 엑스포넨셜 x 없이 이꼴 0이라고 해서 호모지니어스한 세컨 오더 선형 미분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서 이런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요. 이렇게 쉽게 딱 써서 나오는 거 활용해서 답은 구했는데요. 우변에 0이 아닌 어떤 그때 처음 설명할 때 이걸 이제 RX라고 했었죠. RX가 0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는 미방은 난 호모지니어스한 미방이고 이거 풀 때는 이런 파티큘러한 솔루션을 찾아내야 된다인데 첫 번째 예제 문제에서는 그냥 추측을 해서요. 뭐 어차피 우변이 엑스포넨셜 x승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긴 게 답이겠네요 하고 미분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뭐 풀어냈습니다. 이런 파티큘러한 솔루션을 찾아낸 거죠. 근데 이런 약간 뭐라고 미봉 밑도 끝도 없이 개스해가지고 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과연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이걸 좀 체계화된 방법들로 하나씩 이어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제 문제를 이제 조금 확장해 가면서 변형해 가면서 공부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그런 식으로 좀 서술이 돼 있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까는 우변이 플러스 x승이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x승으로 바꾼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요. 아까 전에 그 특성 방정식 풀면 해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베이시스가 얘랑 얘예요. 그럼 뭐 우변에 이게 있으면 잠깐만 이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이렇게 쓰고 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하지? 그래서 우리 그 특성 방정식에 둥근 나오면 하나의 해가 y1이 있으면 그 다음 두 번째 해는 x를 곱해서 이렇게 구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힌트를 얻어서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미분 방정식에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 이미 구했고요. 파티큘러한 솔루션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를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대로 쓰고 싶었는데 그러자니 얘랑 겹치잖아요. 겹칠 수는 없고 유지는 하고 싶으니 할 수 있는 게 곱하기 x를 하나 넣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yp 프라임을 구하면 이거 미분하면은 x 한 번 미분하고 그 다음은 dl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또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고 얘는 x 한 번 미분한 거 쓰고 뒤에 건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더하기로 cx 이렇게 되겠네요. 이 세 가지를 다시 원래의 식에 대입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yp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이거를 네, 요 덩어리는 다 공통이니까요. 뒤에다 그냥 다 묶어 놓을게요. 이건 1이죠. 앞을 괄호 붙여서 yp 프라임 요 첫 번째 들어가니까요. 마이너스 c 더하기 cx 그 다음 3 곱하기 한번 미분한 거죠. 그러면 3c 빼기 3cx 그 다음에 2 곱하기 요거죠. 2cx 더하기 2c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뭐 해보면 일단은 2cx, cx는 3x인데 얘랑 같겠네요. 3c고 빼기 2c니까 c네요. c 곱하기 마이너스 x승은 1 곱하기 마이너스 c는 1이네. 네. 그래서 이 파티큘러 솔루션은 x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그래서 해는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의 합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되니 c1 마이너스 x, c2 마이너스 2x 더하기 x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난 호모지니어스한 세컨 오더 미방의 일반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RX의 형태가 아까는 이 베이시스 두 개로 도저히 표현이 안 돼서 그냥 쉽게 쓸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베이시스하고 겹쳐요.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개수를 하면 될까? 앞서 그 중근일 때 특성 방정식의 해가 중근이 나올 때 썼던 그 힌트로부터 이렇게 수정해서 또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풀면 이런 문제도 생각을 또 해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미분 방정식이 세워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풀지라고 하면 이거는 특성 방정식 풀어보면 이게 0이니까 따라서 람다는 마이너스 1이고 이거 중근이에요, 중근. 그죠? 중근이니까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은 앞에서 공부한 대로 C1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더하기 C2 x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 근데 뒤에 또 있잖아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이게 있어서 x를 곱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파티큘러 솔루션 x 한 번 더 곱하면 돼요. x 제곱 요렇게 해서 삼중근처럼 두고 푸는 방식입니다. 요것도 한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한 거 찾아가지고 다시 때려 넣어가지고 C를 찾아서 답을 이렇게 써보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 그냥 숙제는 아니고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그럼 지금 제가 두 번 미분해서 풀 수 있는 미분 방정식에 뒷부분에 Rx의 값을요. 제가 엑스포넨셜 함수로 만났는데 이게 다항식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x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두 번 미분한 건데 이거는 원 프라임은 없고요. 그냥 4 곱하기 y는 해서 8x 제곱이라는 이런 미분 방정식의 예제에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풀까요? 근데 일단 뭐 특성 방정식 채우면 이거는 0이죠. 그래서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복소수 i입니다. 요거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은 공부한 대로 원래는 이게 0 더하기 2i죠. 그래서 이게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의 i 형태니까 원래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알파 x승 들어가는데 알파가 0이니까 이거 1이에요. 1. 엑스포넨셜에 0승이라서 1 쓰고 괄호 열고 C1 코사인 베타가 2였죠.
EX 쓰고 C2 사인 베타인데 베타가 2니까 2X.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 구하는 건 앞에서 이해했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 YH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 본들 절대로 8X 제곱이라고 하는 다항 함수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티큘러한 솔루션은 이게 2차 함수잖아요, 우변이. 그러면 얘도 2차 함수 형태일 겁니다. 절대 A는 0이 아니겠죠. 이런 형태일 겁니다. 이렇게 형태 잡고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한 거 찾아가지고 싹 구해서 원래 자리에 대입해가지고 좌변 우변은 같습니다 하면 개수 A, B, C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건 쉬우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죠. 원래 자리에 대입하세요. YP 2'이니까 2A이고 Y'은 필요 없네. 그 다음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8X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뭐 일단 여기 4A가 8이 되는 건 알았으니까 A는 2입니다. 그 다음에 B는 0이 돼야 되겠죠. 우변에 X항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상수항도 0이 돼야 되는데 A가 2니까 4니까 C는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1이면 되네. 앞에 4가 있으니까. 4C니까. 그래서 A, B, B는 0. 네,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A, B, C 대입을 하면 네, 정답이 어떻게 돼요? Y는 호모지니어스한 거랑 파티큘러 솔루션인데 이게 쓰기 싫어요. 이렇게 쓰고 더하기 2x 제곱 빼기 1. 요게 답입니다. 제너럴 솔루션은 C1 코사인 EX 더 C2 사인 EX 더하기 2x 제곱 빼기 1이 추가된 게 요 위에 있는 요 미분 방정식의 제너럴 솔루션이 될 겁니다. 그렇죠? 8x 제곱 붙은 걸 해봤는데요. 이러면 이제 똑같은 문제에다가요. 8x 제곱인데 sin x를 이렇게 더하는 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파티큘러 솔루션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넣으면 되겠죠? 근데 얘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아까 이거 풀 때 코사인 2x 어쩌고 뭐 사인 2x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 2x란 말이에요. 사인 2x예요. 우변에는 그냥 x예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A, B, C 썼으니까 D 사인 X. 근데 사인만 하면 돼. 미분하고 또 미분하면 또뭐 코사인 사인 왔다 갔다 하니까요. 코사인 X까지 이렇게 요거까지 넣어서 파티큘러 솔루션을 해의 모양을 추측을 하고 이거에 YP 프라임, YP 2 프라임 다 구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좌변 우변 똑같다고 해서 A, B, C, D, E 개수를 찾으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뭐 그냥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이것도 한번 답을 스스로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제 문제는요. 이게 이제 초기 조건, 이니셜 밸류를 준 케이스입니다. 뭐 어떻게 푸는지 한번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 예제 문제로 풀어봅시다. y 프라임 두 번 미분한 거에 한 번 미분한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초기 조건을 y0은 마이너스 1, y0에 한 번 미분해가지고 0 넣은 거는 1. 두 가지 초기 조건을 주고 제너럴 솔루션을 찾아보세요라는 예제 문제입니다. 뭐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인데 뭐 이것만 대입만 잘 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거는 요거는 앞서 공부한 그대로입니다. 요거 있으니까 특성 방정식을 먼저 세우고 이건 따라서 람다는 마이너스 1인데 이거 중근이죠 중근. 중근이니까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은 C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하고 그 다음 C2 할 때는 X 한번 곱해서 이렇게. 네. 그 다음 아까 공부한 대로 이게 이렇게 같으니까 x 넣어가지고 파티큘러 솔루션은 c에 x에 이거 하려고 했는데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곱해서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미분하면 해봅시다. 2cx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 빼기죠. 이 빼기가 앞으로 나올 거니까 이건 cx 제곱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합시다. 그럼 얘는 5부터 미분하면 x니까 1 돼서 요거 나오고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이쪽 미분하면 이거 2x 되겠죠? 그럼 2cx 되고 이제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랑 죽어서 cx 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미분한 거 다 하니까 여기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하기 전에 좀 정리할 만한 게 잠깐만. C, 4C. 요거 하나 지우고, 네, 4C. 이건 그대로 쓰고, 네, 됐습니다. 대입합시다. 요만큼을 위에 있는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결국은 다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승이 다 있죠. 요렇게 보이죠? 그래서 괄호 이만큼 치고 마이너스 x승은 1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괄호 안에 넣는 것만 합시다. y2 프라임이니까 그대로 잡아놓으면 되죠. 2c 빼기 4cx 그다음은 cx 제곱 됐고 그다음에 2y 프라임이니까 요거랑 요거에다 2를 곱하면 되죠. 4cx 빼기 2cx 제곱 됐고 그냥 y니까 cx 제곱 들어갑니다. 이거 씹읍시다. 얘랑 얘랑 없어지고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랑 없어지고 네. 다 죽었네요. 그럼 이 C는 1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C는 2분의 1입니다. 찾았네요. 따라서 제너럴 솔루션은 일반 그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에다가 파티큘러 솔루션 C가 아까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X제곱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죠. 요게 위에 있는 1번 미방의 솔루션이 될 겁니다. 이제 초기 조건을 줬죠. 요거 줬으니까 저거를 대입을 합시다. 그래서 X에 0을 넣으면 0 넣으면 이거 0이고 0이고 다 죽잖아요. 0, 얘만 남잖아요. 그럼 C1만 남는데 그게 마이너스 1이니까 C1이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럼 요거 전체를 한번 미분해가지고 X에 또 0 넣으면은 C2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직접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난 호모지니어스한 이게 미분 방정식의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도 똑같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또 책에 있는 예제 문제인데요. 얘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코사인 x를 뒤에 붙인 겁니다.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할까인데요. 일단 뭐 늘 하듯이 특성 방정식을 일단 세웁니다. 람다를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인데 이게 알파, 베타 역할을 할 거니까 엑스포넨셜의 알파 등 괄호 열고 C1 코사인 EX 더하기 C2 사인 베타 X EX죠. 답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쓰고 나면 우변에 있는 이게 표현이 될까를 뚫어져라 찾아보면 한눈에 봐도 엑스포넨셜의 더하기 x승 때문에 텄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파티큘러 솔루션은 c에다가 엑스포넨셜 x 근데 얘만 쓰면 안 됩니다. 뒤에 코사인 x 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뭐 c였으니까 d 사인 x 이 사인 코사인 있으면 사인 코사인 다 넣어야 돼요. 미분하면 다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 놓고 미분 한번 한 거 미분하면 c 엑스포넨셜 사인 미분하면 그 코사인 x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되고요. 한 번 또 더 미분합시다. 왜냐하면 이 위에다 대입할 거라서요. 미분하면 그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거는 그냥 코사인 했죠. 요 세 가지 식을 위에다 대입합니다. 대입해봤어요.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왕 한 거 끝까지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엑스포넨셜의 x가 있을 거고 코사인 x도 있을 거고 사인 x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우변에 얘랑 같을 겁니다.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1이 될 거고 얘도 1이 될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개수만 잘 정리해서 넣으면 됩니다. yp 프라임으로 여기 그냥 들어가니까 여기 c 쓰고 얘는 x에 이거 쓰고 얘는 마이너스 2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에다가 두 배를 한 거니까 2c, 2d, 2e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yp니까 여기다 다 5를 곱하면 되죠. 5c, 5d, 5d, 5e 네, 됐습니다. 다 풀었네요. 얘는 1이니까 C는 7, 8, 8분의 1이네요. 하나 찾았고 얘는 D하고 E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1이고 얘는 D하고 E인데 어쩌고 저쩌고 여기니까 2원 2차 연립 방정식 풀면 됩니다. 그래서 D하고 E 구해가지고요.
D 얼마, E 얼마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C, D, E 숫자 대입하고 요식하고 더하기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을 합한 게 제너럴 솔루션 답이 나올 겁니다. 됐죠? 뭐 이렇게 지저분한 듯 하나 뭐 풀이하는 방식은 이런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풀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어려운 걸로 갈 겁니다. 이 뒤에 붙는 우변의 RX가요. 우리 지금 공부한 게 엑스포넨셜 X도 했고 사인 X, 코사인 X 들어간 것도 했습니다. 이런 것만 하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탄젠트 X도 넣을 거고요. 코사인의 역수인 시컨드 X, 코시컨드 X, 사인 X의 역수 이런 것만 넣으면 재미없어요. 로그 X도 들어올 거고요. 하이퍼사인 이런 것도 넣어볼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뒤에 어, 우변의 RX 강에 이런 어려운 함수들이 달라붙으면 이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까인데요. 이 지금까지 해온 전략은 파티큘러 솔루션을 그 특성 방정식 구해가지고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 구한 다음에 거기 있는 베이시스랑 안 겹치게 뭔가 추측을 해서 답을 하나 써놓고 이걸 미분 한 번 더 미분해서 원래식에 대입해가지고 요 앞에 있는 개수들 찾아가지고 답은 호모지니어스랑 파티큘러의 합입니다. 이러고 끝냈어요. 뭐좀 티디어스한 작업이라고 해서 지루한 작업들을 해서 답을 얻어낼 수는 있으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뒤에 어려운 함수들이 붙으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솔루션을 지금부터 쭉 설명을 할 겁니다. 또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별로 재미는 없지만 이 예제 문제를 하나 던져주면 이거를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에이 뭐 이거 쉽네요. 근데 이거 의외로 어렵습니다. 이거 못 풀 거예요 아마. 에이 뭐 코사인 x분의 1이잖아요. 해보세요. 방금 가르쳐준 이 논리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찾아가지고 하면 이거 못 풀어요. 은근히 어렵습니다. 될 듯한데 안 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이론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세컨 오더,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일반적인 모양이죠. 이렇게 풀로 썼습니다. 이 RX는 0이 아닙니다. 이거의 해는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 C1, Y1, C2, Y2입니다. Y1과 Y2는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론스키안을 써서 론스키안의 값이 0이 아니라고 해서 Y1과 Y2가 linearly independent함을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것도 설명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문제는 이 RX가요. Y1, Y2를 있는 그대로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다 받고 그냥 YP를 적당히 추정해서 문제를 푸는 걸 배웠는데요. 적당히 추정하지 말고 진짜로 YP는 이 Y1, Y2에 상관없이 써야 되니까요. 이건 이제 X에 대한 함수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 앞에다가 X에 대한 함수를 하나씩 꼭 하겠습니다. UX, VX 심지어 더해가지고 1차 결합 형태로 해서 YP는 Y1, Y2하고 1차 독립입니다. 됐죠? 특히 이 RX 역시 Y1, Y2하고 아무 상관없는 임의의 함수가 되도록 표시한 겁니다. 자, 이제 이거 풀면 됩니다. 정말 일반적인 해입니다. 이렇게 해서 YP 프라임 구하고 YP2 프라임 구해가지고 요 위에 대입해가지고 진짜 일반적인 YP를 하나 여기 들어갈 식을 완성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분합시다. YP 프라임 미분하면요. 이 X는 좀 지우고요. 헷갈리니까. U도 X에 대한 함수니까요. 한번 미분하면 U 프라임 Y 더하기 U Y1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뒤에 있는 V Y2도 V 이거 상수 아니에요. X에 대한 함수니까 V 프라임 Y2 V Y2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책에서 나오지만 이게 이게 나중에 증명하는 건 내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라서 일단 가정을 먼저 하나 합시다.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랑 요 둘은 합한 게요. 꼴 0이 된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이렇게 가정하고 푼 경우나 이거 0 아닙니다 하고 엄청 복잡하게 푼거나 결과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타당하다라고 증명할 수 있긴 한데요. 그 복잡한 증명은 일단 책을 보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증명해봤다 정도입니다. 일단 요거랑 요거의 합이 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yp 프라임은 u y1 프라임 더하기 v의 y2 프라임이 됩니다. 즉 u하고 v 미분한 거는 다 날리자는 뜻입니다. 비록 u와 v는 x에 대한 함수이고 그게 0이라는 가정을 하기는 곤란하나 합이 0이라고 해도 나중에 최종 결과물에 별 영향이 없다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고 봅시다. 자, 여기가 yp 프라임입니다. 요겁니다. 그럼 yp2 프라임은 이것도 그냥 미분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u 프라임, y1 프라임 쓰고 이번에는 u는 그대로 두고 y1 두 번 미분한 거. 얘는 미분하면 v 프라임, y2 프라임이고 v의 y2를 두 번 미분한 거. 이렇게 됩니다. yp2 프라임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 2, 3, 세 개의 식을 0번 식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을 해봤습니다. 별로 안 힘듭니다. 할만하더라고요. 대입을 하면 일단 yp2 프라임이니까요. u 프라임 y1 프라임 더하기 u y1 2 프라임 더하기 vy v 프라임 y2 프라임 더하기 v의 y 프라임. 요거 그냥 두 번 미분한 거 그대로 쓴 겁니다. 더하기 p가 붙어 있죠. p 곱하고 그다음 y1 프라임 한 번 미분한 거 넣어야 되니까 이 v y2 프라임 됐고요. 그다음 q 곱하고 원래 넣어야 되는 게 QU Y1 더하기 QV Y2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R이 나옵니다. 얘를요, 식을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 U 붙어 있는 놈 싹 빼낼게요. U 붙어 있는 놈 찾아보면 얘 붙어 있고, 얘 붙어 있고, 얘 붙어 있습니다. 이게 Y1 2 프라임 더하기 PY1 프라임 더하기 QY1 느낌이 오죠. 이거 잠깐만. 원래 있는 미분 방정식의 y1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원래 있는 이 일반적인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의 y1은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의 하나의 베이시스예요. 그 y1 여기 대입하면요. 이꼴 0 나오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 0이에요. 0. 그 다음 V만 붙은 놈 봅시다.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네요. 쭉 뜯어내 보세요. y2 프라임 P y2 프라임 더하기 q y2 이렇게 되죠. 얘도 뭐예요? 0이잖아요. 그 다음 동그라미하고 세모 안 친 것만 정리하면 u 프라임 y1 프라임 더하기 v 프라임 y2 프라임은 r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 식만 남죠. 요 위에는 다 0이니까. 네, 요것만 남습니다. 요것만. 요거 하나 남습니다. 그 다음 요거식 하나 하고요. 아까 전에 앞에 내가 가정한 거 있죠. 가정. 그러니까 가정은 어디 갔냐? 치웠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요 색깔 바꿔서 얘랑 더한 거는 이꼴 0이다라고 가정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u 프라임 y1 더하기 v 프라임 y2는 아까 0이라고 했어요. 이건 내가 가정한 거예요. 이렇다라고. 이 두 개를 가만히 쳐다놓고 보면요. 이걸 행렬 형태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1이 아니고 u 프라임 v 프라임 쓰고요. 우변은 0R. 네, 여기 있는 1번을 위에다 쓰고 요 2번을 밑에다 쓸 겁니다. 그러면 U 프라임에 맞춰야 되니까 여기 Y1, Y2 쓰면 되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요 왼쪽 식이 나옵니다. 이꼴 0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U 프라임이니까 Y1 프라임, Y2 프라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식을 쓰고 나니까요. 느낌이 이런 거죠. 행렬 2원 2x2짜리 행렬에다가 2x1짜리 행렬 곱해서 2x1짜리 행렬 나오는 건데 내가 알고 싶어하는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뒤로 역행렬을 곱해서 넘기는 거죠. 뭐 이런 거 리니어 알제브라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잘 모르는 학생들은 구글에서 크레머 공식에 대해서 한번 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x 뭐 행렬 x1부터 xn개라고 일반화된 이런 n by 1짜리 행렬이 x가 있을 때 a 곱하기 x를 해서 b가 나온다라고 할 때 이 a의 디터미넌트 a가 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한 요 안에 있는 임의의 성
i 번째 xi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디터미넌트 분의 1에다가 뒤에 여기도 디터미넌트인데 쭉 요 성분 다 쓰고 이게 b 벡터 하나 잡아 넣는 요런 크레머 공식이 있습니다. 그거 쓸 건데요. 이게 n개로 늘어나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져서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2x2짜리만 간단하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u', u'은 0r 돼 있잖아요. 요거 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x 행렬의 i 번째인데 저는 첫 번째 거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거 구하는 u'은 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의 디터미넌트예요. 근데 요거 예전에 론스키안이라고 했죠. 요렇게 디터미넌트 계산해서 a 이렇게 대각선 곱해갖고 빼는 거. 그게 디터미넌트예요. 론스키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크레머 공식입니다. 이렇게 또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뒤에 있는 b 벡터를 그대로 들고 옵니다. 0r 들고 오고 이쪽 첫 번째 거라서 첫 번째 것만 0r 쓰고요. 두 번째 건 그대로 가져갑니다. y2, y2 프라임. 크레머 공식을 갖고 옵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론스키안 구해야 되잖아요. 론스키안 계산하는 거는 했잖아요. 네, 요렇게 A 요거 대각선 곱해서 빼기 해서 분의 1 쓰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도 디터미넌트니까요. 요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서로 빼면 됩니다. 빼봅시다. 빼보면요. 이 론스키안 분의 0 곱하기 y2 프라임이니까 0이겠죠. 그다음 빼기 y2하고 r을 곱하죠. r y2입니다. u 프라임 뭐였어? 이 u 프라임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까 요겁니다. 이 particular solution을 뭐라고 하기고 추측하지 말고 제대로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particular u 곱하기 y1, v 곱하기 y2인데 이 u를 한번 미분한 걸 지금 뭘로 답을 찾았죠? 한번 미분한 이 u 프라임을 론스키안하고 r하고 y2예요. 론스키안하고 r하고 y2 잠깐만. 요 u를 구하고 싶은데 론스키안은 y1하고 y2만 알면 계산할 수 있죠. 여기 있네요. 특성 방정식 풀면 나오는 거죠. 계산돼요. R은 뭐죠? 우변에 있는 거죠. 오케이. Y2는 뭐죠? 속성 방정식의 두 번째 해죠. 뭐라? U를 구했죠. 아, 이 추정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스테매틱하게 체계적으로 particular solution을 쓰고 이 앞에 있는 U를 한 번 미분한 거는 R과 베이시스인 Y1, Y2의 론스키안 값과 그다음 Y2 한 번만 더 이용하면 풀 수 있습니다. 그걸 쭉 유도를 했더니 결과가 요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U 프라임이 아니잖아요. U잖아요. 그래서 U, 이게 X에 대한 함수라 강조하려고 UX는요. U 적분하면 돼요. 인테그랄 론스키안 분의 마이너스 R Y2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암기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됐죠? 얘만 풀면 섭섭하잖아요. 두 번째 V 프라임도 풀어야죠. 이것도 크레머 공식에 의해서요. 여기 있는 요 V 프라임은 일단 론스키안 분의 1 쓰고 그다음에 디터미넌트 쓰고 이번에는 두 번째 항이라서요. 여기 있는 이 항을 두 번째 라인에 쓰고 그다음에 안 쓴 거 y1, y1 프라임을 살립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곱하면 r, y1만 남습니다. 여기 플러스예요. 플러스. 아까는 마이너스가 여기 살아 있었죠. 조심하세요. v 프라임이 얘니까요. v는 적분하면 되잖아요. 적분해서 x 3분의 r, y1, x. 요게 답입니다. 이것도 암기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U와 V를 다 구했습니다. U하고 V를 다 구했으니까 쪽으로 돌아가서 particular solution의 U와 V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 써주면 U는 마이너스 론스키안 분의 마이너스 R Y1을 계산해서 한 번 적분해야 되고 여기 있는 V는 W분의 R Y2 R Y1입니다. 이게 2입니다. Y1 dx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y1, y2는 특성 방정식의 해가 될 거고요. r은 뭐 문제에 주어진 거고 론스키아는 y1, y2 알고 y1 한 번 미분, y2 한 번 미분한 거에 디터미넌트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빼면 얻을 수 있는 값입니다. u와 x까지 잡았습니다. 이걸 들고 아까 전에 이거 한번 직접 풀어보면 꽤 어려울 거예요. 못 풀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풀어봅시다.
특성 방정식 풀면 이렇게 되죠.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입니다. 이거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은 0 더하기 1 곱하기 i니까요. C1 코사인 x 더하기 C2 사인 x 이게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입니다. 이때 이 부분이 y1이고 얘가 y2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배운 대로 파티큘러 솔루션은 u, y1, v, y2입니다. 아까 u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인테그랄 론스키안 분의 마이너스 r, y2하고 접근하면 됩니다. 그럼 론스키안 구해야 되잖아요. 론스키안 구하면 되죠. 디터미넌트하고 y1, y2인데 y1이 뭐예요? 사인 x, y2가 사인 x. 한번 미분하세요.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x. 가로 세로 곱하면 코사인 제곱 x 빼기 빼기니까 사인 제곱 x는 이 뭐예요? 배웠잖아요. 1. 론스키안 1이에요. 그 다음 R은 줬잖아요. 세컨드 X. 요거는 코사인 X분의 1로 대입하면 되고요. Y2는 뭐죠? 아까 전에 Y2는 사인 X를 했잖아요. 사인 X. 그러면 이거는 그냥 수학 문제예요. 1분의 마이너스 세컨드 X의 사인 X dx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답이? 이거 밑으로 내리면 그리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있죠. 그래서 그러면 ln 코사인 X 이거잖아요. U 구했습니다. U는 로그 코사인 X입니다. 자, 이제 V도 구합시다. V도 아까 식을 인테그랄 론스키안 분의 이번엔 플러스 RY1이었습니다. RY1 하고 적분이니까 아까 론스키안은 1이었고 R은 뭡니까? R은 세컨드 X고 Y1은 코사인 X죠. 코사인 X하고 세컨드 X는 둘이 역수관계니까 곱하면 1이잖아요. 그럼 1 적분하면 X죠. V는 그냥 X입니다. 그래서 particular solution U가 ln 코사인 X고 V는 X입니다. 그리고 Y1, Y2는 네, 코사인, 사인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 쓰면 됩니다. 제너럴 솔루션 Y는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과 particular 솔루션의 합일 텐데 호모지니어스한 거는 C1 코사인 X 더하기 C2 사인 X고요. particular 솔루션은 UY1 더하기 VY2니까 U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로그 더하기 로그 코사인 X고 y1이 뭐야? 코사인 x죠. 코사인 x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v는 x를 했고 그 다음에 y2니까 사인 x, 세 사인 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쓴 이게 그 위에 있는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입니다. 아마 추정해서 이런 함수를 머릿속에 추정해낼 수 있는 학생이라면 천재입니다. 천재. 이거 딱 보고 이런 게 답이지 않을까 추측 못합니다. 거의 못 푼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y1은 아니 yp 프라임은 uy1 더하기 vy2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해로 쓰고 근데 물론 이런 가정을 하나 하긴 했죠. 하나 하긴 했지만 굉장히 일반적인 해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암기하라고 한 u와 v 이 두 개는 좀 외워야 될 겁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풀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유도하고 뭐 마음 먹고 유도하면 유도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지만 외우는 게 훨씬 좀 편하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5분. 한 5분만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잠깐 머리를 식혔으니까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 앞에서 강의했던 그 용수철 달려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걸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다르게 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 용수철이 있고 물체가 매달려 있는 이런 시스템에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물을 하나 담아서 이걸 넣었다 뺐다 하면 이게 좀 출렁출렁하면서 좀 빨리 뭔가 이 운동이 이 물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나중에 요 예제가 끝나고 나면 RLC 서킷으로도 넘어갈 겁니다. 요게 이제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이 풀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회로에 요 뒤에 있는 요 R이 나중에 AC 시그널이 될 겁니다. 교류 신호를 잡아 넣었을 때 이 RLC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계산할 겁니다. 이때 이 Y는 뭐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일 수도 있고 뭐 전류일 수도 있고 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회로 시간에 아마 챕터 6, 7장
8장, 7장, 8장 들어가면 다 이런 2차, 이게 미분 방정식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기계공학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용수철에다가 물체를 다는 건데 결국은 어떤 뭐 엔진 시스템에 이 이제 마찰력이 있고 사람들이 타는 거죠. 승객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물이 있냐 뭐냐 이제 외부에 자동차가 외부에 노출되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뭐 도로 있고 트리가 어떻냐 이런 것들 다 이런 미분 방정식으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공학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기계공학, 뭐 기계공학에서도 뭐 진동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쓰는 수학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회로 분야에서는 이런 RLC 서킷 해석하는 데도 많이 나오고요. 뭐 디바이스, 트랜지스터 설계하는 분들도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됩니다. 알아두면 도움은 많이 되는데 직접 이걸 활용해서 쓰지 않으면 내가 이걸 왜 공부하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이 수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원래 얘기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요 위에 있는 용수철 시스템은 앞에서 했던 강의 내용이 이거였죠. 두 번 미분한 결국 복원력하고 같아지는 케이스. 요건 이제 언댐프드 된 경우였고요. 댐프드 된 경우도 있었죠. 그때는 이게 하나 더 붙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cy 프라임에서 이건 댐프드 된 케이스였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쭉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C가 0이냐 0이 아니냐로 구분이 되니까요. 일반적인 식을 써보면 이렇게 식을 쓰고 이꼴 0이 호모지니어스한 거 요걸 풀었었죠. 그때 호모지니어스한 세컨 오더 미방을 풀었으니까 요런 예를 들고 와서 열심히 주저리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룰 거는요. 이제 위에 0이 아닌 거 어떻게 푸는지 오늘 공부를 다 끝냈으니까요. 요거 이제 시간에 따라 뭔가 시스템이 움직이니까 x 변수 대신 t라고 쓸게요. 이거를 예를 들어 F나 가장 이 힘이라고 할 건데요. 힘의 어떤 진폭의 가장 피크 힘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에서 주기적으로 힘이 바뀌는 상황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요 물체에다가요 힘을 가합니다. 그 힘이 이런 물통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진짜 사람 손이나 기계 손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뭔지 모르지만 주기적인 형태로 힘이 바뀌는 게 이 용수철에 매달린 추에 가해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이러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테니 회로에서 교류 신호 1초에 60번 업다운 업다운을 하는 전압이 인가되는 경우에 회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RT가 0이 아닌 케이스로 이렇게 이제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코사인 함수로 들었는데 이제 우리 다 이런 거 어떻게 푸는지 배웠잖아요. 파티큘러 솔루션은 그러면 C 코사인 오메가 t도 써야 되지만 이 사인 오메가 t도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인 힘이 붙을 때 어떻게 이 용수철 시스템을 설명을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거 간단히만 한번 한 줄에 정리를 하면 앞에서는 요 식을 하고 C가 0인 경우랑 0보다 크다라는 건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댐프된 시스템에서 이 C 값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간단히 언급을 예전에 했었고요. 그래서 C가 0인 경우에는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이 이게 0이 돼서요. 요거 풀면 특성 방정식 풀면 복수함수가 나와서 C1 코사인 오메가 나 그때 오메가 나 t로 했고 이 C2 사인 오메가 나 t가 됐고 이때 이 오메가 낫은 루트 n분의 k였다라는 것도 요 m하고 여기 k를 이용해서 바수까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C가 0보다 큰 댐프된 케이스 그러니까 한국말로 감쇄 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이 케이스가 또 세 가지로 나누어졌죠. 오버 댐프드 됐냐, 크리티컬 댐프드 됐냐, 그다음에 언더 댐프드 됐냐.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 특성 방정식, 2차 방정식이죠. 풀었을 때 이게 실근이 나오냐, 중근이 나오냐, 허근이 나오냐,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각각의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했었습니다. 이거 간단히 써보면 그때 C1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뭐 이건 그때 알파 빼기 베타에 이건 t로 쓸 거니까 x 함수가 아니라
C2의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t 뭐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 알파하고 베타의 의미는 그 특성 방정식 풀면 근해 공식 쓰면 람다는 뭐 2분의 뭐 있잖아요. 그거 쓰면 결국 뭐 더하기 뭐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파 베타 이거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하나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하나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하나이니까 여기 해 하나 둘 썼던 겁니다. 둥근인 경우도 했었죠. 둥근인 경우는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이 C1 엑스포넨셜에 그때 막 둥근을 그냥 마이너스 알파라고 뒀어요. 알파. 이게 베타가 0이 되는 케이스니까. 그래서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알파 t 쓰고 그다음에 뭘 하나 더 써야 되니까 여기는 x를 곱했는데 지금 t의 함수로 바꿨으니까 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 이렇게 될 겁니다. 언더댐도 했죠. 허근인 경우도 그때는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알파 t 쓰고 c1 코사인 오메가 t C2 사인 오메가 t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때 뭐 이 오메가는 이 오메가 나트하고 여기 있는 거랑 달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별표를 하나 쳐서 표시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눈에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오메가가요. 여기 위에 있는 이 고유한 주파수 오메가 나 그러니까 C가 0일 때 이거랑은 일단 다르다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만약에 같아지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이 파티큘러 솔루션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일단은 네,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파티큘러 솔루션을 쓸 수 있을 겁니다. 파티큘러 솔루션은 공반주로 뒤에 나중 여기 뒤에다가 이제 아까 F 낫 뭐 치유했죠. 코사인 오메가 t잖아요. 그러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은 AB로 갈게요.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E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반 해는 호모지니어스한 해와 파티큘러 솔루션의 합이죠. 그럼 일단은 이 YP를 좀 끝장을 봅시다. YP가 이거니까요. YP 한번 미분한 거는 이것도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튀어나오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고 더하기 이것도 미분하면 오메가 나오고 B에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 번 미분한 것도 구합시다. 사인이니까 이건 그냥 오메가 한 번 더 넣으니까 제곱되고 코사인 오메가 T 되고 그다음에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되고 오메가 t가 나오니까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안 헷갈리게 됐다. 이걸 세 번째 요 세 가지를 원래의 미분 방정식에 넣습니다. 요 뒤에 요거까지 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한 걸 뒤에다가 씁시다. 자리가 없어서 그러면 ypm에다가 yp2 프라임 더하기 c의 yp 프라임 더하기 k의 yp는 0 이거니까요. 그 yp 프라임 두 번 미분한 거 구한 거에 m만 곱하면 되죠. 그러면 m에 m 쓰고 wa 오메가 a 제곱 코사인 오메가 t는 공통으로 묶을 겁니다. 그다음 더하기 이것도 사인 오메가 t 묶고 우변은 f 낫 코사인 오메가 t만 남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 하나 넣고 그다음에 m을 곱해서 이쪽에도 오메가 제곱 b 사인 오메가 t 됐고 그다음에 C에다가 YP 프라임이니까 C 구한 거 여기다가 더하기 C 오메가 B 코사인 됐고 그 다음에 C에다가 오메가 여기다 C C 여기다 빼기 C 오메가 A 요거 살아남을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KYP니까 KA KA 쓰면 되고 여기를 KB면 되겠네요. 됐다.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코사인 오메가 t 합이 F 낫이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F 낫이 될 거고요. 요 뒤에는 0입니다. 이거를 예쁘게 좀 써볼게요. 예쁘게 어떻게 쓰냐면 요게 1번식이고 요게 2번식인데요. 요 깔끔하게 써보면 M 오메가 A 제곱 더하기 C 오메가 B 더하기 K A는 F 낫인데 이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B 마이너스 C 오메가 A 더하기 K B는 0인데 이 두 개의 식을 행렬 형태로 예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레머 공식을 쓰면 이원 연립 방정식을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아마 선형 대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A, B 쓰고요. A, 왜 A? 제곱을 왜 여기 써놨나? 여기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K하고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이니까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그리고 A 한 다음에 B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C 오메가 여기도 A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C 쓰고 B는 요거 두 개니까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걸 만족하는 A, B를 구하면 됩니다. A, B를 왜 구하고 있죠? 라고 물으면 항상 뭐 하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 요거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파티클러 솔루션에 앞에 계수 구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A, B 구하면 됩니다. 이거 아까 말한 대로 A 곱하기 X라는 행렬이 B가 나왔을 때 X 안에 있는 성분 하나하나 구할 때 크레머 공식 써서 X의 첫 번째 거 구할 때는 A의 디터미넌트 쓰고 D의 디터미넌트 써가지고 B 쓰고 남은 거 쓰고 뭐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걸 해서 풀면 A는 앞에 있는 행렬의 디터미넌트 분의 1입니다. 여기 행렬 A라고 쓴 거는 얘입니다. 얘. 요만큼 행렬을 제가 A라고 했습니다. 이 A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하고 이 디터미넌트 쓰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거니까 F 나하고 0 쓰고 그다음 남은 거 C K 빼기 M 오메가 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곱해서 빼면 되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A 디터미넌트는 K 빼기 M 오메가 제곱을 두 번 곱하고 빼기 돼서 더하기 되고 C 오메가 둘 다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나니까 이게 무조건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 0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 일단 디터미넌트를 쓰면 K 빼기 M 오메가 제곱의 전체 제곱 더하기 C 제곱 오메가 제곱 쓰고요. 그다음 요 위에 분자에 들어갈 요 디터미넌트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이게 0이 있으니까 이건 날라가고 F 낫 K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됩니다. A 구했습니다. 그다음 B도 구합시다. B는 똑같이 A 행렬의 디터미넌트에다가 이번에는 두 번째 성분이니까 이쪽에다가 F 낫 제로를 쓰고 원래 있던 Km 오메가 제곱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C입니다. 이것도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곱하면 이건 0이니까 빼기 날라가서 F 낫 오메가 C 남고 분모는 Km 오메가 제곱의 전체적 빼기 더하기 C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됩니다. A하고 B 다 구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푸십니까? 그냥 원래 있던 이 두 식에서 A하고 A 있죠? B하고 네, A, B 나머지 K, M, 오메가는 뭐 아는 상수처럼 처리해서 여기서 그냥 A는 B는 얼마 뭐 그렇게 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공부한 크레모 공식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 D를 크레모 공식을 써서 좀 푼 거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로 여기 있는 식을 B는 하고 정리한 다음에 그 B 자리를 여기 밑에도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해갖고 오로지 A에 대한 식으로 해서 A는 하고 식 찾으면 이 식 나올 거예요. 근데 더럽게 고생할 겁니다. 정말 식을 한눈에 봐도 이런 식을 내가 정리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2원, 2차 연립 방정식 이렇게 행렬하고 이런 거는 뭐다라고 할 때 얘 구할 때는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 쓰고 그다음 뒤에다가 요거는 첫 번째 거니까 앞에다 쓰고 별표 그다음 남은 거 요거 뒤에 놈 갖고 와서 요렇게 곱해서 분자 분모 계산하면 게임 끝나는구나. 요런 크레모 공식을 잘 쓰면 2원, 2차 연립 방정식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걸 언제 써먹으면 좋으냐면요. 지금 전기회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여기 다수 있잖아요. 나중에 회로 풀다가 2원, 2차로 풀어야 될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뭐 V도 나오고 C. 근데 이 숫자가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걸 행렬 형태로 딱 바꿔놓고 요거는 하고 딱 바로 풀면 멋지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선형대 수학 실력을 좀 뽐내보기로 또 활용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일단 AB 구했고요. 그래서 AB를 구했으니까 아까 AB 구하는 원래 식의 모양으로 봅시다. 이거 여기잖아요. 요거 여기서 A하고 B를 구했어요. 대입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 다 쓸라 한 번만 쓸게요. K-M 오메가 제곱 C 제곱 오메가 제곱 F나 K-M 오메가 제곱 네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네 이거 대충 쓸게요. 네 알잖아요. 앞에 있던 거 그냥 같이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YP까지 다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나누어서 오늘은 많이 다 부족해서 다른 못할 것 같고 그 M Y2 프라임 더하기 C Y 프라임 더하기 K Y는 RT가 붙어 있는 이 미방에서 이 C가요 0인 경우 즉 undamped된 경우이지만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게 고유 진동수 오메가나 루트 n분의 k하고는 다른 케이스일 때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한 대로 이거랑 이것만 사니까 아마 그 허근이 나와서 C1 코사인 오메가나 T 더하기 C2 사인 오메가나 T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RT가 뒤에 붙었는데 그거의 particular 솔루션을 A 코사인 오메가 T, B 사인 오메가 T로 구했잖아요. 근데 지금 C가 0인 경우를 보자고 했죠. 이 두 번째 경우는 C가 0이 아닌 경우를 볼 건데 이건 오늘 못할 것 같고 일단 C가 0이니까 와 C가 0이면 particular 솔루션에 한 마리 이고 여기 C가 있어 이게 0이니까 이 뒤에 쑥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답이 되게 간단해지죠. C가 0이니까 여기도 C 제곱 있었잖아요. C 제곱. 얘도 날라갑니다. 그러면 KM 오메가 제곱의 전체 제곱인데 이거는 K 빼기 M 오메가 제곱이니까 또 하나씩 약분이 돼요. 그래서 KM 오메가 제곱분의 F 남만 남고 코사인 오메가 T 여기까지 옵니다. 네, 됐죠? 요거는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이고 얘가 파티큘러한 솔루션입니다. 요런 난 호모지니어스한 특히 오늘은 이걸 F0 코사인 오메가 T로 줬습니다. 물론 여기 오메가 낫은 요게 이꼴 0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입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나만의 주파수를 가진 어떤 외부의 힘을 인가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C가 0인 언댐프된 케이스를 풀어보면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됐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아까 전에 오메가 낫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루트 n분의 k이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 붙어 있는 m하고 여기 있는 k하고 연관이 된 지표인데요. 얘를 한번 활용을 좀 해볼게요. 요 앞에 있는 요 개수를요, m하고 k하고 왠지 여기 뭔가 여기 m이 있고 여기 k가 있으니까 n분의 k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식을 약간 변형을 해볼게요. k 빼기 m 오메가 제곱분의 f 낫인데요. 얘를 m을 묶어낼게요. 그러면 n분의 k 빼기 오메가 제곱분의 f 낫이 돼요. 그 다음에 오메가 오메가 낫 제곱을 묶어 요겁니다. 요거의 제곱이니까 n분의 k죠. n분의 k를 어, 여기 바로 쓰죠. 이게 오메가 낫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오메가 낫의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 오메가 낫 제곱을 앞으로 드러낼게요. 그러면 여기 1이 될 거고 얘는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전체의 제곱 요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뭐는 그대로 분자는 그대로 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오메가라고 하는 내가 외부에서 인가하는 힘의 주파수가요. 이 용수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질량과 용수철 상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고유 진동수 오메가 낫에 비슷해지도록 이렇게 수렴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외부에서 힘을 가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오메가 낫하고 오메가 이게 같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1이 되면 1 빼기 1의 제곱이니까 0이잖아요. 0분의 뭐는 무한대잖아요. 이게 무한대로 간다는 겁니다. 무한대면 용수철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인 y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용수철이 이렇게 있고 여기 축가 있는데요. 이 축구의 가는 방향을 이동량을 y라고 했는데 y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이놈이 내가 어떤 댐프 시스템에서 힘을 요
용수철 상수 K와 이놈의 질량 M에 의해서 N분의 K의 루트 씌운 요 값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가지는 코사인 신호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하는 순간 이 용수철 시스템은 망가집니다. 그걸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외부의 힘을 이 용수철 시스템에 가하느냐에 따라 얘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 파손될 수도 있겠구나 이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가하는 힘은 절대로 오메가 낫에 맞추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C가 0이 아닐 때 댐프된 경우에 대해서 풀 건데 오메가가 오메가 낫이랑 같은 경우에 이게 0이 아니라서요 파손은 안 될 건데 하여튼 요 케이스부터 해서 또 제너럴 솔루션 Y가 어떻게 되는지 풀어볼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C가 0이 아니고 오메가도 오메가 낫이랑 다른 경우까지 해서 요 두 가지 세 번째 케이스만 더 풀어주고 나면 이 모델링 파트는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RLC 회로로 넘어가죠. 회로상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단히 살피면 거의 챕터 2가 끝나지 싶습니다. 챕터 2의 마지막은 고차, 하이 오더 기미 오퍼레이션 같은 그 정도까지 언급하면 챕터 2 마무리하고 챕터 3 열립 미방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